오늘도 흥미로운 애플 뉴스가 나왔습니다. 매일 갱신되는 애플의 뉴스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그 전과 전혀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중요한 정보는 다시 재정리하고 있으니 이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먼저 최신 아이폰 관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아이폰은 올해 출시할 아이폰 14이 아닌 내년에 출시할 아이폰 15 이야기입니다. 뭐 벌써 내년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적용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면 디스플레이 안쪽에 카메라가 숨어 있지만 특수한 디스플레이 성능 덕분에 카메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 아이폰 기준으로 노치나 펀치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샤오미나 화웨이에서 이미 출시했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UDC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계획대로 개발이 끝나면 새로운 갤럭시 Z 폴드에 적용이 되고, 그 후 애플에서 사용한다면 다음 아이폰인 아이폰 15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애플의 특성상 한 번 더 미뤄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출시한 아이폰 SE 3세대의 외부 유리는 아주 강한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올스테이트 프로텍션 플랜스에서 아이폰 SE 3세대의 낙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SE 2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내구성, 게다가 아이폰 13 시리즈와 비슷한 내구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사용한 세라믹 쉴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대략 182cm에서 떨어뜨렸을 때 SE 3세대는 금이 갔으나 이는 알루미늄 사이딩이 없기 때문이었고, 그 후 이 아이폰 SE를 똑같은 높이에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는 아이폰 13과 같다고 합니다. 방수 역시 1m 수심에서 30분 동안 문제가 없었고, 빼낸 후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1시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테스트일 뿐 실제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안전하게 케이스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니 꼭 눈여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면 아주 짜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 특히 윈도우로 옮길 때는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튠즈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실 흔치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업 작업입니다. 물론 클라우드를 매월 결제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백업이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라는 걸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아이메이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 나온 2016년부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메이징의 메인 화면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백업 복원, 다른 기기로 전송 같은 기능은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했을 때 아주 빠르고 쉽게 자료 전송을 해결할 수 있고, 사진 항목에서 마치 외장하드를 사용하듯 아주 편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아이폰의 파일 관리부터 OS 관리, 게다가 스파이웨어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유선이 아닌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죠. 그동안 아이폰의 관리, 파일 정리, 백업 등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저희 채널을 통해 아이메이징을 구입하시면 30% 구매 혜택까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2일 새벽 갑자기 애플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며칠 전에도 애플 서비스가 멈춘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애플에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 원인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댓글에서는 러시아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여튼 이 증상은 약 2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현재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정상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이는 애플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하지만 연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또다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애플이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엔 애플워치의 ECG 기능 때문인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ECG 기술을 개발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얼라이브콘은 애플이 큰 회사의 규모를 이용해 ECG 관련 기술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애플이 ECG를 출시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소송은 애플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도 경쟁이 없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수 있음을 애플도 알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애플의 주요 뉴스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계속해서 갱신되거나 추가되는 정보는 다시 정리해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